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12포인트 상승한 3194포인트, 거래량은 12억 8천만 주 거래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요, 개인이 2800 매수했고 외국인이 2600 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5800 매도했는데요. 그 중에 연기금이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상당히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량 공급처가 연기금인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오늘 장중에 3200포인트를 살짝 돌파했었고 종가는 3194포인트. 이 3200 이상에서는요, 매물 없어요. 이때 거량이 많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3200 직전 고점 왔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하신 분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직전 고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지난 1월, 2월달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 아직 고점에 못 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에서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짝 비껴서 직전 고점 상향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죠.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밑에 50, 20, 60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일봉 차트 상으로 봐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좋은 신호예요. 이때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라왔잖아요. 11월 달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네요. 나무랄 게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살펴봐야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1월 달에 고점 한번 치고 2000, 3000까지 왔다가 3200 종가 기준으로는 이때가 최고치죠. 이건 장중 최고치고 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때 올라왔다가 한 요 지점부터 이렇게 밀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밀릴 줄 알았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하면서 이때 거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요 무렵에. 그래서 쭉 밀릴 줄 알았는데 거량 증가하면서 다시 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주가 지수는 상승하지 못하는 에너지 분산 효과를 보였던 거죠. 지나고 나서 이야기인데 이때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때 요거 2000, 3000포인트를 살짝 하향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다면 여기 120선이 있는 한 2700 정도에서 지지받아 주거든요. 또 헤드앤드 숄더의 목표치 계산하면 대략 한 2700 정도가 나와요. 요 높이만큼 높이 하락한다면 이 정도 높이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다시 대만선 이렇게 시도했으면 조금 더 모양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모양이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락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탄력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목을 보면서 여기서 종합주가지수 제가 앞에서도 한번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이거요. 이게 지금 PNF 차트거든요. 이 고점, 이 당시 고점이 3200인데 지금 한 칸이 남았어요. 내일 상승해서 3200을 상향 돌파한다면 이 목표치 계산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죠. 11 곱하기 3. 11 곱하기 3 하면 33. 그죠? 한 칸에 20이니까 계산하면 660. 2900에서 660 더하면 대략 3500 정도가 목표치 예상 계산이 나와버리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 3500, 3500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만일 지금 상승세 없이 하락한다면 2500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하락하면 3500, 상승하면 3500, 하락하면 2500 했었는데 지금 방향은 상승 쪽으로 이 터닝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3500을 가야 돼요. 이제는 내일 추이에 따라서. 그럼 뭐가 갈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주식을 좀 오래 하신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0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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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한 번씩 1000포인트 들고 얻어맞았고 1000포인트 갔다가 얻어맞았고 그쵸? 외환위기까지 했고 밀레니엄 올라갔다 또 한번 얻어맞았고 9.11 테러까지 이때 맞이했었죠. 전 세계적인 공황 그쵸? 또 올라갔다 얻어맞았고 2000포인트 갔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또 얻어맞았고 이런 걸 몇 번 겪으니까요. 올라가는 게 사실은 적당히 올라가줘야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좀 한가닥 우려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차후는 차후일이고 나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격이 좀 커요. 제가 뭐 초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격이 좀 크고요. 이격이 크잖아요. 이격이 크면 만나게 돼 있어요. 백일선 만난단 말이에요. 이격이 커지면 언젠가 또 만나요. 빠지면서 만나든 횡보하면서 만나든 만나야 뜨고 이격이 커지면 또 언젠가 만나요. 근데 여기서 3,500까지 가버렸다.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길지 아니면 이렇게 마중 나와줄지 이런 일이 생길지 이런 일이 생겨서 만나게 될지 그거는 이제 미래만이 알게 되겠죠. 근데 이 정도에서 적당히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도 종목들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5일 지났는데요. 거래량이 이걸 150만 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간 예, 요거는 3배.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이때 빨간 선 있죠? 여기 지금 딱 절반이에요. 15일 지났는데 이 정도 지금 양선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요 거래량 요 거래량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강한 상승세 지속. 근데 아마도 뭐 PNF 차트상에 2,500을 3,500을 불러주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쭉 올라갔다가 아마 4월 말경에 좀 꼬리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장대를 위해 꼬리를 한번 좀 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또 밑에 꼬리 달면서 한번 더 받아주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3,500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는 여러분도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3,200 갔다가 이번에 3,500 가면 다시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3,000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3,200 고점, 3,500 고점 내려왔다가 다시 또 3,200 고점 헤드앤드 숄더형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할 텐데 크게 빠지진 않겠으나 지금 분위기상은 옆으로 횡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뭐 주가에서 3,000포인트는 뭐 연기금만 빼놓고는 길게 봐서는 매수 시점이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보기 좀 찬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또 개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하기 전에 어제 여러분들이 호응이 많이 좋아가지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어제는 구독자분이 한 10분 정도 어저께 또 구독자분이 또 가입해 주시고 댓글도 모처럼 어제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뭐 구독해 주신 분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 그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뭐 구독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창피한 게 아니고 지금 한 300여 분 계시는데 저는 이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후배 친구들이 좀 놀려요. 제가 이게 유튜버 이렇게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100만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이라 한 300명, 400명 보게 되면 그냥 웃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으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현대건설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이 좋습니다. 현대건설 뭐 직전 고점 또 아무났죠?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죠? 근데 뭐 50, 20, 60, 120 다 정별 상태에 걸리면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거는 뭐 조정시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직전 고점 내일은 또 다시 한번 도전하겠죠? 이때가 47,050원 오늘 46,950원 뭐 고점 거의 왔었군요.
이 정도 거래량 한번 터져줘야죠. 이때 거래량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래야 확실하게 장애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이런 거래량 한번 나와주면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벗어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고요. 뭐 MACD라든가 뭐 소나는 월봉 차트는 다 살아있죠. 이 정도면 뭐 나쁜 거래량은 아니고요. 주봉 차트고요. 예뻐 보이죠? MACD 소나가 슬쩍 밀리려다가 다시 이 당시 슬쩍 밀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양은 좋습니다. 내일만 조금 반등해 준다면 이 47,000원대만 살짝 넘어져 준다면 뭐 PNF 차트상이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PNF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을 벗겼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해서 여러분 집에다 단말기 있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칸에 뭐 한 200원, 뭐 300원, 500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칸 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법은 여러분 그 지표 분석, PNF 분석법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 그 추세 분석, 그 지표 분석, 패턴 분석, 그 캔들 차트, 경영 분석 쭉 해놨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 그 정도는 공부하시고 이 차트를 보셔야 같이 대화가 됩니다. 저 PNF 목표치까지 계산하고 앉았으려면 여러분도 다 떠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예요. 거량은 증가하지 않는데 주가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 네, 이거는 말은 매수죠. 말은. 근데 거량이 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량이 증가 안 되는 게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뭐 길게 봐서 나쁠 거 없는 그런 종목이죠. 내일 하루만 팡 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 다음 주 초라도 47,000원만 벗겨져 주면 진짜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추이도 지켜보시죠. 뭐 GS건설도 비슷해요. 최근에 얘는 거량이 참 좋아요. 오히려 거량도 오늘 좀 감소했지만 이 정도면 거량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거량 가지고 봐서는 일봉이라서 주봉이군요. 죄송합니다. 주봉이라서 그렇군요. 일봉은 최근에 좀 줄어들었군요. 네. 그럼 일봉상으로 좀 거량이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주봉상으로는 참 예쁜데 어쨌거나 신고점을 상향 돌파하고 살짝 쉬는 거니까요. 얘도 지금 11선, 21선 다 왔잖아요. 조정받고. 이것도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뭐 빵빵 뜰 수 있는 그런 모양새 갖춰놨어요. 거량만 좀 더 증가해 주길 바랄 뿐이죠. 뭐 역시호선 살아있을걸요? 여기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뻗어주길 바랄 뿐이겠죠. PNF 차트상이고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뭐 주봉 차트상으로 봐서는 편안하지 않아요? 이 최근 직전 고점 향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이 거래량 봐서는 이 거래량은 뭐 무시해도 되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뭐 물량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 부담?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지는데 지금 건설주가 재료가 없나요? 아직까지는 뭐 건설주에 대해서 많이 거론한 사람들은 없죠. DL건설 오늘까지 5일째 하락해요. 게다가 21선 닿거든요. 아까도 제가 한번 슬쩍 봤는데 오늘 장중 무너지길래 얘는 좀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반등 못하면 얘는 5일선하고 11선이 데드 크로스 걸리고 21선 내일 반등 못하면 조금 더 쉰다고 봐야 되겠죠. MACD가 데드 나오고 뭐 거량이 나쁘진 않은데 얘는 이렇게 반등조차 하지 못하고 있네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설주래도 어제도 했지만 지난주 긴 장대 양선을 이번 주 긴 장대 음선이 지금 같이 깔아뭉겨 버린 거거든요. 이거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좋은 캔들 자체는 아니거든요. 내일이라도 좀 돌아서 가지고 꼬리 달면서 좀 모양 갖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이면 이 종목은 그 OX가 나올 걸로 판단되네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한진중공업인가요? 그저께 이번 주 중반에 방방 떴다가 어제 꼬리 한번 달아주고 오늘은 또 5일선 닫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MACD라든가 거래하라든가 뭐 소나차트 좋죠?
뭐 한진중과 좋아 보입니다. 주봉 차트 상으로도 이거는 뭐 가는 차트죠. 이거는 네, 이거는 이 정도 해주고 이 정도면 뭐 가는 차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ACD 살짝 고개 들였고요. 소나도 살아가고 있고요. 일봉 차트 상으로 PNF를 볼까요? 이 정도 좋죠? 지난번 요거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쵸? 좋아 보이죠? 역시 곡선 이제 막 살아나는 새싹이고요. 한진중공업은 좋아 보입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거량이 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거량들이 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좀 이거는 넘어섰어요. 지금 요 정도 거량이겠죠. 요거 요 큰 바위 얼굴들이 두 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큰 바위 얼굴들이 요 정도에서 또 한번 물량 부담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요 가격대에서 8,500원 9,000원 사이 마지막 1차 고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좋아 보입니다. 이런 건 이제 조정시 매수라고 보는 게 좋겠죠. 코론건설에요. 얘도 저기 DL건설처럼 지금 나흘째? 예, 나흘째 지금 하락해서 21선 또 이게 시험대 올랐거든요. MACD 살짝 꼬리 감추고 있고 얘도 내일 반등 못하면 좀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좀 볼랍니다. 5일선과 11선이 하락하면서 소폭이 좀 하락하면서 지금 데드 크로스 걸리려고 그러고 내일 아마 이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DL하고 코오롱 건설은 내일 좀 잘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 게. 동국제강 나홀로 얘 뭐가 있어요? 그 뭐 현대제철만 보는 사이에 이 동국제강, 동부제강이 깜짝깜짝 움직이니까 좀 그래. 거량은 이틀 좀 감소했군요. 근데 이 꼬리를 좀 치고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런 건 매매는요.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 11선 깰 때 파시면 돼요. 11선이 보니까 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11선이 16,800, 16,900원. 이날은 16,900원이니까 하루에 한 700원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일은 얼마 올라가냐면 그 17,800원? 거의 18,000원 언제까지 올라가 이게. 그러니까 11선 깰 때 되면 19,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고점. 그러니까 미리 팔지 마시고요. 상투는 아무도 몰라요. 이 11선 깰 때 파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5일선까지는 좀 대형주기 때문에 좀 하고 이 11선 깰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놔두고 그냥 매일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심장 떨어지니까요. 그냥 잊고 있다가 종가 기준으로 11선 깰 것 같다 그러면 한 50% 이상 팔아보고 하면 되겠죠. 항상 팔 때는 또 한꺼번에 다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팔고 나서 또 후회 또 하잖아요. 분할 매도가 또 좋죠. 한 HSD 엔진 이게 한번 올려놨더니 계속 나오네요. 얘도 지금 21선 깼죠. 이게 지금 아까 DL건설이라든가 코오롱건설이었나요? 이렇게 될까봐 겁나서 그래요. 21선 대롱 매달릴까봐. 그래서 내일 반등하면 괜찮으나 내일 이런 모양 나와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얘도 어쨌건 힘을 잃었다라고 봐야겠죠. 20% 깨버리니까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반등한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겠다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지금 팍 죽어버렸고요. 그렇습니다. MACD 매도 지금 소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나 하락하고 있죠. 언제 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뭐 모양은 좀 안 좋아 무거워 보여요. 네, 모양은 무겁다. 어제 제가 모양 좋다는 뭐 예쁘다라도 하셨겠는데 예쁜 거는 모르겠으나 평범하나 분위기는 좋다도 있었잖아요. 분위기는 좋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모양은 예쁘진 않으나 분위기 좋은 것도 있는데 얘는 뭐 두 가지는 다 현대차예요. 오늘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를 봤었는데 어제 플러스였었고 오늘은 마이너스였군요. 네. 이렇습니다. 당분간 종합주가 지수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들이 지금 이런 모양새들이라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가려면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3,500 가려면 얘네들이 주가 지수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형편이 이렇잖아요. 28만원대고 지금 23만원이고 5만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래량을 과연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양새들이죠. 뭐 MACD 쏘나 뭐 이렇게 비실비실 되고 있고요. 당분간 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져요. 21선 받치고 있으니까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 기분 좋으면 한두 번 빵빵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의미가 없죠. 빵빵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산 사람들이 팔겠어요? 못 팔죠. 이때 대부분 뭐 연초잖아요. 개인들이 또 신용 걸고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털어야 되거든요. 언제 털어요? 만기 되면 털겠죠. 만기 되면. 현대차 봤고요. NC소프트는 뭔가 이 종목이죠. 92만 5천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종목 아니겠어요? 얘는 반등을 했는데 추세 90만 5천 깨고 내려왔는데 추세대자 지선이잖아요. 깨고 내려왔는데 반등이 미약하다 했더니 다시 빠방 쳐가지고 목전까지 왔어요. 지금 3일 연속 도전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도 올라가다 물량 얻어맞췄죠? 거량이 좀 별 볼 일 없죠? 이 3개월에 걸친 90만 5천원 요 고점 있잖아요. 92만원대서부터 100만원까지 요때 요 물량들 많죠? 요 물량. 그쵸? 요 물량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얘기겠죠? 뭐 기관도 샀겠으나 또 일반인들이 또 많이 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털어야 돼요. 언제 털어요? 계속 이렇게 도전하면 못 참고 팔겠죠. 90만 5천원에도 팔자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전 한번 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냐면요. 한번 오면 올라오겠지. 이 산 사람들이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쭉 빠져요. 두 번째 올라와요. 이번에 진짜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려요. 근데 또 빠져요. 세 번째 올라오게 되면 얘 안 올 거야. 그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팔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손거래가 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죠. 한 번 기다려보고 두 번 기다리고 세 번째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3, 세 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3, 세 번째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또 4번, 5번, 6번까지 가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어쨌거나 이 물량들이 털려야는 갑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90만 5천원 가면 물량 쏟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꼬리 달고 올라가면 꼬리 달고 혹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꼬리 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한 4, 50분 하는데 대부분 보면 한 7, 8분밖에 안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균은. 그러니까 좀 꾸준히 들어두시면 공부가 될 텐데 밑에 있는 그 이론도 안 들으시고 SK 하이닉스죠? 거량이 오늘도 또 줄어들었네요. MACD, 소나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 둥그렇게 이거 61선을 안 깨고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오겠죠? 14만원대. 살짝 한번 쳤다가 또 밀리고 이렇게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꼬리를 점점 높이를 낮춰 나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들이에요. 그래프를 보는 법은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요 그래프 시점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MACD, 뭐 소나 차트, 거래량, 요 이동평균선 흐름을 많이 보시면 똑같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승엽 선수도 매일 1000개, 2000개씩 스윙했대잖아요. 양준혁 선수도 그렇고요. 연습, 그러면 주식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바둑, 이세돌, 또 뭐 이창호 선수 과거 바둑 둔 거 기보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토벤이라든가 뭐 그 연주를 보면서 음악가들은 또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프를 하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근데 제가 또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제가 후럭구 아니라는 건 여러분 후럭구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후럭구 아니에요. 네. 우리 증권사 직원들 한때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여의도에 한번 뜨면요, 식당에 점심시간에 제가 식당에 딱 가잖아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와서 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점심까지 다 계산하고 나가고 그랬어요. 라떼는 얘기는 라떼는 그때 직원들 우리 여의도뿐만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 한 3분의 1은 저한테 다 교육을 받았죠. 다 제가 쓴 책까지 공부했었고요. 90년대 2000년대까지는요. 요거는 LG 디스플레이인가요? 예, 여기서 좀 머물겠죠. 예, 뭐 쉬더라도 당장 빠지진 않겠죠. 빠지더라도 뭐 21선, 61선 닫고 상위를 하고 빠지겠죠. 이 무렵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당장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거량이 좀 좋은 거 봐서는 이 종목은 뭐 산 사람들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점 돌파했으니까요. 그렇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양새입니다. SK 이노베이션, 네, 이 종목도 요새 뭐 그 조회 급등 종목이 계속 뜨더라고요. 제가 한때 구박했던 종목, 이후에 20만 원 안 깨지니 했던 종목인데 그냥 먼저 빠지고 먼저 반등 시도해요. 한때 거래량 급등했다가 지금 거래량이 팍 줄어들었죠. 이때 급등 쫙 해놓은 거쫙 죠 요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추세들은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또 요거 아니겠어요? 요 가격대 27만 5천 원인가요? 27만 5천 원. 크게 못 올라가요. 여기서 그 그래프라는 건 정확해요. 요 위에서 그때 이 거리량이랑 이 거리량 제가 이제 빨간 선천한 요 거리량 이 27만 원 5천 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요 거리량들이 가만히 안 있죠. 오기만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거리량이 절반 이상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일반인들 또 개인 신용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가격 오면 물량 주죠. 그럼 언제 올라가요? 계속 시도해야죠. 시도하면서 이 물량들이 하나씩 한번 털려야 되겠죠. 처음 시도했죠. 조정받고 또 한 번 두 번 또 도전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3, 세 번 도전할 때. 왜요? 이때는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오는구나. 30만 원까지 오겠구나.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다시 쭉 내려가면 안 오네. 두 번째는 아, 이번에 오겠지 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또 내려가요. 세 번째 오면 야, 마지막 기하고 팔아버린다고요. 그때는 또 신용 만기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팔은 어차피 신용 건 사람들이 팔아야 올라가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세요. 요게 계속 머물지 다시 쭉 내려와서 이 다리를 연결시킬 건지 그런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한번 봤다는 것도 여러분 큰 공부가 되니까요. MAC라든가 소나는 살아있잖아요. 한번 급등 쫙 해주니까. 그렇죠? 먼저 빠지고 먼저 반등하는 거.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다 상승하고 있어요. 50, 20, 60 모양은 참 좋아요. 계속 반등 시도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돌파는 어렵지 않겠느냐. 장중 돌파는 가능하지만 이 물량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재밌지 않아요?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쳐요? 큰 소리 안 친 거예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거지. LG전자, 아이고, 이거 한번 방방, 결국 오늘 방방 떴네요. 6.5%나 두고. 결국 이 17만 원대 도전 한번 했죠. 거래량이 좋죠. 얘는 그 4월 초부터는 거래량이 괜찮다 했는데 결국 한번 해주는군요. LG전자 쉽게 죽지 않는군요. 근데 보니까 거래량이 17만 원대 위에서 요 거래량밖에 없어요. 요 거래량밖에 없죠. 네. 이게 지금 3개월 전이잖아요. 전 1월 말. 그럼 3개월 지났잖아요. 요 거래량밖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올라가도 얘는 물량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대선 해놨으나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MACD 소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얘는 뭐 직전 고점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닥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역헤드 숄더. 항상 올라가면 좋아요. 네. KB금융, 스타뱅크 오늘도 상승했어요. 네, 의미가 없죠. 올라갔다가 20선 탔으니까 올라가겠죠. 5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하면 또 밀려야 되겠죠. 5만원까지.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반등 내일 한번 더 주고 이제 5만원까지 밀려야 되지 않을까요? 21선 내려와서 다 줬으니까요. 반등 나오는 건 뭐 기본이죠. 요걸 무너져 버리면 힘없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 해주겠죠. 55,000원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거량이 주니까요. 55,000원 갖다 밀리지 않겠냐. 5만원 내지 제가 기다리던 48,000원까지 오지 않겠느냐. 좀 쉬었다가 올라가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기아 뭉쳤죠. 제가 LG전자하고 기아랑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니 그랬었는데, 그럼 얘도 한번 가야죠. 한번 가야 되는 데는 위에서 물량이 많아요. 얘는 LG전자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 얘는 물량이 많아요. 이 가격대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 가격대에서 물량이 많죠. 그렇죠? 이 가격대에서 지금 딱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서 물량이 많고 생각만큼 지금 거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여기서 물량이 많고, 그래서 얘는 이제 9만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방 뜨면. LG전자랑은 또 다르다. 왜? 거량이 물량대가 많다 이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아차, 현대차가 두가 똑같이 배실배실 되네요. 단기 급등주라고 봐야죠. 2만원짜리가 10만원 갔으면 5배 떴잖아요. 지도 알아서 알아서 기하죠. 종합주가에서 2배 뜰 때 5배 갔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정도 뭉쳤으니까 뭐라도 한번 할 거예요. 칼을 뺐으면, 이 정도 했으면 뭐라도 한번 빵 치고, 죽더라도 빵 치고 죽어야죠. 9만원까지 한번 빵 쳐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요 위에서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 위에서. 그쵸? 물량이 많아요. 얘는 9만원 정도가 아니겠나. LG전자랑은 또 다를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량이 증가를 안 해주잖아요. 삼성전자? 아이고, 이건 뭐 제가 재선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재선에서 결정할 문제는 절대로 아닌 종목입니다. 그 PNF 외국인이 사면 올라갈 거고 안 사면 빠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외국인의 그 심령학자도 아니고, 바닥은 뭐 다 왔네요. 더 이상 거량은 줄어들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주봉, 어휴, 이 정도 되면 좀 쉬어야죠. 이거 20주까지 지금 닫고 고민할 것 같은데, 좀 계속 가면서 얘들 기다릴까요? 얘도 이렇게 이격이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이격만 더 커져요. 효율성이 더 커져요. 그리고 지금 요거리랑 가지고 이거리랑 어떻게 이겨봐요. 못 이기죠. 이거리랑을. 그렇지 않을까요? 좀 쉬어가든지 좀 내려와서 이게 좀 만나주고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도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요. 55,000원에서 얘는 2배 올랐네요. 다른 거 뜰 때 뭐 했어요, 얘는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덜 올랐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이렇게 그 조회 급등이 나오고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죠? 그렇습니다. 멋있잖아요. 여기 유성령 탁 치고요. 대량거래 탁 치면서 유성령. 이게 교과서예요. 유성령 딱 위에 꼬리 달고 유성령 별똥별 대량거래 탁 터지고 쫙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뭐 잔인한 저항선이죠. 이거는 잔인한 저항선. 9만원. 그렇습니다. 확인 사살하는 가격대라 봐야 되겠죠. 그럼 얘가 직전 고점 간다. 3,500 그냥 단방에 가겠죠. 뭐 마음 놓고 사면 가능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HMM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HMM 뭐 전환사채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전환사채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지금 만났으니 한 번 또 뭔가 보여줘야죠.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대형주라 그랬잖아. 이거 소형주 같으면 이미 뭐 착존주는 펄스 여기까지 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버텨요. 얘는 대형주라서 그래요. 대형주는 쉽게 안 빠져요. 팔게 주거든요. 만났으니 또 올라가든지 32,000원 한번 3만원대 32,000원 가면 가든지 거기까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고점 31,200원 네, 한번 가든지 여기서 삐쩍삐쩍 하다가 이제 툭 떨어지든지 27,000원 그러니까 매수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전환사채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환사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전환사채를 하면 살 때는 채권인데요. 일정 기간 지나면 2년 내지 3년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제가 증권업계에 있을 때 전환사채 발행한 경우를 제가 한 3번 정도 봤었어요. 그러면 채권으로 사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를 봤느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사례 3번인 경우에는. 왜? 설명드릴게요. 이럴 때 주봉 차트로 얘기할까요? 이럴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럴 때 전환사채 발행하면 사람들이 주식도 쳐다보기 싫은데 뭐 채권 샀는데 주식으로 전환시킨다고? 팔리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근데 꼭 요럴 때 와서 전환사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와 그러잖아. 주식 사도 되는데 채권까지 있고 뭐 하여간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꼭 올려놓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2년에 3년 후에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때는 주식이 또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환사채 사가지고 재미를 본 경우를 저는 3번의 경우를 봤을 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막 쌍용야기도 하나 있었고 몇 개 종목이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 뭐 여러 기관에서도 문의가 왔고 뭐 개인 투자자들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문의가 왔고 꼭 사달라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권유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채권으로 끝났어요. 주식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어요. 꼭 요럴 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요럴 때 올려놓고 발행하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전까지는 주가 안 내릴 수도 있어요. 판매 되기 전까지는 판매한다면 이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전환사채가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이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 모든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바닥에서는 절대로 안 하더라. 꼭 올려놓고 하더라. 아, 하나솔루션이군요. 이거 뭐 어제는 외국인이 뭐 대량 매수 들어왔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오늘은 안 들어왔나요? 거래량이 좀 줄었죠? 얘도 올라가면은 5만 원인가요? 5만 원에서 올라가면 물량은 좀 받겠죠? 한 번 도전했고 지금 두 번째 도전이죠? 지금 50, 20, 60, 120까지 다 뭉쳐 있죠? 대단한 지금 지선입니다. 방방 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거래량 가지고 이 거래량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할까요? 한 번 더 왔다가 세 번째 도전은 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안 오네. 5만 원이라도 정리하자라고 마음먹으면 모르겠으나 앞서 NC소프트처럼 얘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치열한 공방이니까요. 이 5만 원을 두고 지켜보시죠. NC소프트 92만 5천 원, 그 하나솔루션 5만 원. 결과를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5만 8천 원에서 27만 6천 원. 뭐 약간 한 7, 80% 상승했죠? 이런 모양새죠? 고점은 비슷한데 MACD, 뭐 소나는 아직까지 팽팽하게 살아있고 거량이 좀 줄긴 했으나 최근에 이 정도면 뭐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평범한 거래량 50, 20이 지금 뭉쳐 있고요.
뭐 도전 계속 하겠죠. 얘는 꾸역꾸역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우리 K뷰티의 선구주자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이쪽들이 크게 각광을 못 받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요즘에 저도 잘 수염을 안 깎고요. 그냥 마스크 쓰고 나가요. 화장도 뭐 크게 여성분들도 화장 뭐 예전처럼 마스크 쓰다 보니까 화장 많이 안 할 것 같고 여행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가 좀 이제 풀릴 때쯤 여행이 좀 풀릴 것 같으면 같이 해도 동반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관심은 가져 두세요. 뭐 코로나는 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다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저기 그 LG화학도 한번 봐야 되겠죠? LG화학을 051910 네, 모양이 좋죠? 이거 오늘 그래프죠? 어제 방 뜨고 오늘 방 뜨고 저항선 제가 잔인하게 또 그려놨나요? 근데 얘도 이 정도 거래량이면 뭐 물량대가 이 우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만만치 않은 거래량들이죠 이게. 그쵸? 요 거래량들이 오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겠죠 얘네들이. 그쵸? 아직 물량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 거래량 가지고 요걸 소화하는 게 좀 역부족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래도 LG화학이 쉽게 죽지 않는 모습 보여줬어요. 50, 20, 120이 밑에 있고요. 60선 저항받고 있고 요 가격대 9만원인가요? 예, 요 물량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에서는 직전 고점 왔는데 10만원 넘어서고 있는데 종합주가에서는 얘는 아직까지 9만원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직전 고점 가면요. 삼성전자는 얘가 직전 고점 가면 3,500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직전 고점 못 가면 3,500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이 지수 관련주들이 물량보다 엄청 쏟아지는데 그러려면 외국인들 자금, 개인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요즘과 같이 엄청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좀 상승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계절적으로 이제 5월, 6월, 7월 좀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죠. 우리 여기서 어렵다라는 건 주식시장의 개념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SDI가 LG화학과 비슷하게 그동안 단기 바닥 확인하고 다 이렇게 반등 시도하고 있는 다 요거예요. 여기 20일, 61선과 지금 요 이동평균선에 지금 다 걸쳐 있고 얘는 요 가격대가 다 여기죠. 위에죠. 다 이게 이 거래량들이. 그쵸? 요거 가격대죠.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로 치고 싶어요. 긴 장대 음선 이게 큰 발굴이거든요. 요거. 이때 뭐 거량은 많지는 않은데 예, 요것들. 근데 바닥에서도 소화는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75만원 이 정도 보는 게 좋겠죠. 반등할 때는 항상 저항선 그려주는 게 좋잖아요. 이 정도. 그 이상 올라가면 좀 물량이 좀 있다고 봐야죠. 이후에서는. 그쵸? 그 정도 보여집니다. 뭐 단기 바닥은 확인한 걸로 판단되고요.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빠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버텨주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200까지 온 거예요. 얘네들이 빠지면 못 오죠. 분위기 세야지는 거죠. 068 270 셀트리온 네, 다 뭉쳤는데 지금 꼬리를 좀 달고 있죠. 밑으로 다시 여기 28만원인가요? 좀 무거워 보이죠? 뭔가 지금 다 뭉쳐가지고 변화는 보여요. 근데 뭐 치고 올라갈 것 같다보다는 거량 추이 봐서는 좀 그렇죠. 무거워 보이죠? 다시 한번 올 건가요? 여기 그런 모양새입니다. 뭔 회사인지 제가 잘 몰라요. 현대모비스 얘도 한 번은 칠 것 같은데 이 저항선이 너무 크죠? 그렇죠? 이 거래량이 이거죠? 여기 다 있죠? 여기 얘네들이 요 거래량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죠? 3월에 비해서는 지금 4월달 좀 증가하고 있죠? 한 번은 칠 것 같아요. 32만원에서
올라가다가 이제 물 얻어맞겠죠? 30 올라가면. 근데 한 번은 또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으죠? 그냥 옆에서 좀 길 것 같습니다. 길면서 얘네들 물량 좀 털어주세요.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강력한 꼬리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요 장대거량 되면서 꼬리.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거 눈여겨보세요. 장대거래 이뤄주면서 이런 게. 원래. 바닥에서 원래는 괜찮은데요. 올라가면서 이런 건요. 치명타죠, 이거. 당분간 못 가요. 얘네들이 감시망에 이거 레이더 쫙 셔틀라이트 비치고 있잖아요. 얼레에다가 유성령에다가 아주 쌍나팔 불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두 개나 있어요.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 예뻤는데 빠방 치고 좀 조정받았죠? 내일 좀 쉴 것 같네요. 네, 한 13만원 가까이 하면 왔다 갈 것 같으네. 왜요? 이 모양이 그 포화형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포화형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 한번 좀 쉬어가는 몽색. 요건 제가 요걸 이야기했었죠. 요 물량 때 거량이 많다. 요 가격 때 딱 왔잖아요. 14만원. 그쵸? 14만원. 요 물량 때 많잖아요. 왜 요 거량들이. 그쵸? 여기 14만원. 이 거량 가지고는 요 거량을 이긴다는 건 택이 없죠. 모양은 예뻤으니까 14만원까지 온 거예요. 하락의 절반은 지금 반등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거 봐서는, 요 캔들 봐서는 다시 한 13만원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 보면서 저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나 틀리나. 그 왜 틀렸나 보고요. 올려놓고 거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포화형 같고요. 그렇습니다. 차트는 추세만 봐서도 안 되고, 추세 보고 이동평균선 보고 거래량도 보고 밑에 지표도 보고 패턴도 보고 캔들도 보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봐야 돼요. 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한 거를 실전 화면을 그 그래프를 보면서 다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추세 봐서 추세형 보고 캔들 보고 캔들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래야 번전 차릴 수 있어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돈 버는 건 여러분 팔자소가 아니고요. 운명이죠. 그거는 돈주머니. 그 최소한 내 번전을 지킬 능력이 돼야 되죠. 나 돈 벌었는데 작년 같은 2020년도 시장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잃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항상 그런 시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 30년 만에 한 번 오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988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20년도에 한 4년 만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33년 만에, 32년 만에. 그런 장 기다리려면 또 2, 30년 기다려야 돼요. 1년에 두 번씩 뜨는 거. 그러니까 작년 장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대부분 다 작년에 시장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큰 실수예요. 사기만 하면 막 폭등하는 거, 그거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제발 그 종목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초보자들이 왜 그 개별 종목들 작전조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꾼들인데요. 타짜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려고 그래요. 큰일 나요. 나는 빨라 그러겠죠? 어떻게 타짜보다 더 빨라요? 말도 안 되죠.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건 뭐죠? SK죠? 뭐 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좀 놀겠죠?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얘도 요거죠, 뭐 요거. 요 물량대. 요 물량대는 요 물량대에서 놀고 있군요, 지금. 요 물량대. 그쵸? 어쨌거나 요 저항선 요 정도 딱 3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요 올라가면 좀 물량 좀 쏟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종합주가에서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요 대형주들이 지금 이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500 가려면 얘네들이 고점 올라가줘야 3,500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SK인가요? SK 받고 삼성전기 얘도 배슬배슬 되더라고요.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런가요? 대한항공? (003490) 대롱대롱이죠? 이 땅콩이 지금 직전 저점에서 25,000원에서 26,000원에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죠? 올라가면 물량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상황. 글쎄요, 뭐 다시 한번 28,000원 도전을 하겠지만 힘들죠? 반등하기가. MACD하고 소나가 좀 무거워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나왔는데 뭐 카카오 관련 자료를 이렇게 유튜브 딱 보니까 뭐 나온지 카카오의 뭐 미래 뭐 어떤 그 유튜브가 보니까 1시간 만에 뭐 한 10,000명, 20,000명 1시간 만에 10,000명, 20,000명 뭐 조회수가 팍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루에 300개 정도 조회면 저는 그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구독자 4만 명, 400명. 죄송합니다. 400명, 2명 남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 오늘 저녁에 400명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